이게 아니냐. 이거죠. 안 되죠. 뭐, 보톡스는 독소고, 실질적으로 뭐 항생제 주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생제 주사 맞는 날 술 먹어도 됩니까? 물어보면, 예, 괜찮습니다. 이런 병원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보톡스 시술, 뭐 뭐든, 미용 관리도 그렇고, 어쨌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비타민, 뭐 혈관 확장, 뭐 혈류 증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보톡스를 맞은 부분들이 또 더 빨리 뭐 더 퍼져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주사를 꽂은 거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피부 장벽을 뚫고 상처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염증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든지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술은 웬만한 시술들을 했을 때는 술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엄청 아무튼 예. 그래도 드시는 분들은 드시더라고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없어요.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네. 이거 어렵다. 자, 이건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근데 임신 개월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단은 X로 하죠. 이것도 X로 하는데, 임신 역시 가장 인간의 고귀한 어떤 부분들이잖아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임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타이레놀 하나라도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 과정 중에 이게 보톡스, 이게 웬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보톡스 자체가 태아에 영향을 준다는 뭐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어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더라도 얘기하겠죠.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보톡스 시술을 하니까 여러 가지 논문도 찾아보고 해봤는데, 보톡스가 꼭 필요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뭐 식도 3킴 이상에 있는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보톡스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임신 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술을 했는데 태아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호라, 임신했지만 나 주름살을 펴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 보톡스를 사용할 수 있더라, 사용했지만 태아에 뭐 기형아가 태어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끔씩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보톡스 시술을 했는데 전화가 오는 거죠. 전화가 와서, 알고 보니까 임신 양성 반응인데 어떻게 그 경우인데, 그건 뭐 지금 어떡할 수가 없죠. 어떡할 수가 없는데 일단 안심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하지만 제가 뭐 지난주에 임신 테스트를 했더니 양성인데 저 주름이 많아서 보톡스 펴고 싶으면 저는 놓아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톡스도 내성이 생긴다, 이건 당연히 보톡스는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기는데, 그게 또 내성 발현율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두 가지 지론들이 있어요. 자주 맞으면 생긴다. 그렇죠. 그것도 그리고 한 번에 너무 과량을 맞으면 생긴다. 그것도 여러 가지 연구들이 그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복불복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결국은 너무 과량을 자주 맞는 경우에는 내성이 생길 발현율이 높습니다. 내성이 생긴다는 건 이제 우리 몸에서 이 인자에 대해서 방어 항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항체를 만들어서, 얘는 사실은 보툴륨 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적이죠. 적을 물리치려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체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뇌에서는 아이고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할 수도 있겠죠. 독소를 막아내는 걸 만들어낸 거니까. 하지만 이게 삶에 있어서 좀 되게 가성비가 좋은 우리 미용 시술 중 하나의 보톡스를 잃게 되는 효과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보톡스는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맞지 말고, 그리고 너무 과량을 맞지 마라. 기왕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조금 그 지속 효과가 떨어지는 거, 처음에는 되게 드라마틱한 느낌 받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게 되면 드라마틱한 느낌을 기억하다 보니까 계속 그때 그 느낌이 아닌데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는 않아서 그 유지 기간을 4에서 6개월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 하나 여기서 또 세로가 될 수 있는 건, 국내 보툴륨 톡신은 다 타입 A입니다. 그 중에서 수입된 것 중 하나가, 뭐 국내에 생산된 것 중에 대웅제약에서 나온 나보타 같은 경우도 내성 발현율이 적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공정 과정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어찌 보면 사실 더 임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성 발현율이 적다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하나 다른 점은 제오민이라고 멀츠사에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얘는 제가 걔를 자랑해 드릴 필요도 없지만, 현재 그 회사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현재까지 공정으로 인해서 그 방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내성이 없다는 거죠. 실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싸죠. 좋으니까. 내성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해결이라고 하면 애매한데, 해결할 수 있다. 일단 있다. 땀샘, 우리가 보톡스, 보툴륨 독소가
근육에 작용하면 근육을 위축, 그러니까 근육을 움직임을 저해시키는 게 있는 것처럼 신경 말단부에 작용을 하게 돼서 땀샘이라든지 이런 부분, 피지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축시키고 분비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킨보톡스라고 해서 더모톡신이라고도 뭐 표현하고 뭐 많죠. 그 부분들이 피부에 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모공을 수축시키고 피부가 좀 반짝반짝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깊이로 보톡스를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땀샘 자체가 땀샘에서 땀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단점은 계속 맞아야 되는 거죠. 아프거든요. 또 하나, 몸은 또 땀 분비하는 양 자체가 거의 일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땀이 다른 곳에서도 좀 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시술을 할 때 손바닥 다한증 되게, 저는 사실 겪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 다한증,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되게 아파요. 얘기하면 안 오겠다. 맞을만 해요. 그건 거짓말이겠다. 아파요. 아픈데 이것도 효과가 다 있으셔서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발바닥 다한증도 마찬가지고, 특히 제일 많은 게 겨드랑이 다한증이겠죠. 두피에도 다한증이 있어서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겨드랑이 다한증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면에서는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다한증 보톡스는 효과가 있다.